게임봇 탐지 트랙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봇 탐지 트랙은 한국정보보호학회랑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트랙입니다. 이제 2019년 챌린지에서도 게임봇 탐지 트랙이 있었는데요. 게임 보안 분야 트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2020년 올해에도 게임봇 탐지 트랙을 동일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의 특징으로는 그 게임 서버에 기록되는 실제 게임 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네, 챌린지 문제는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봇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MMORPG와 같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제 그 아이템의 황금성을 악용을 해서 대량의 캐릭터를 운용하고 수입을 얻는 작업장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작업장은 게임 밸런스를 해치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주로 게임봇이라는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황금성이 있는 재화나 아이템을 채굴하기 위한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진에서 제공드리는 게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높은 정확도로 그 정상 유저와 게임 봇을 이제 분류를 하는, 즉 게임 봇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본 챌린지의 목표입니다. 네. 이제 배경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은 게임 봇은 사람 대신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게임 내 설계된 컨텐츠를 아주 빠르게 소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수명을 짧아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일반 유저의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되어서 이제 불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요 탐지 대상이 이런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게임봇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데미지 핵 같은 이제 게임의 버그 같은 걸 악용하는 핵은 우선은 이 챌린지에서는 탐지 대상은 아닙니다. 네. 이제 본 트랙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이제 아이온이라는 게임의 로그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2008년부터 NC소프트에서 서비스 중인 MMORPG 장르의 게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플레이어 로그나 아이템 로그, 논플레이어 로그와 같이 유저의 다양한 활동이 기록된 양질의 게임 로그를 제공을 드리게 되고, 또 이거는 이 게임이 이제 지금은 10년 가까이 되긴 했지만 그 2010년의 게임 흥행 당시의 실제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선 본선에서 게임 로그를 어떻게 제공을 드릴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0년 5월 당시에 그 플레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로그 기간 중에서 잠깐 플레이한 유저는 우선 분석 범위에서 빼고 최소 3시간 이상 플레이를 한 유저만 이제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예선 같은 경우에는 총 10일간의 게임 로그를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 로그에서 실제로 어떤 유저가 정상 유저이고 어떤 유저가 게임봇인지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선 유저 목록 중에서 약 60% 정도의 그 유저에 대해서 게임봇 여부를 같이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략 40% 정도의 유저에 대해서는 그 게임봇을 직접 탐지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7일간의 게임 로그를 제공을 드릴 거고요. 예선이 끝나고 이제 본선이 시작하기 전 사이에 예선에서 그 제출 대상의 유저들에 대해서 게임본 여부를 미리 제공을 드려서 그 예선과 본선 사이에 본인의 알고리즘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선이 진행이 될 때는 이제 본선 그 로그에 있는 유저 전체의 게임본 여부를 탐지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선은 여기는 오타인데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본선은 이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접수를 이제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받게 되고, 이때 동시에 신청서를 검토를 한 다음에 거의 이제 하루에서 이틀 내로 데이터셋을 배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선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때 따로 대시보드나 이런 게 제공이 되지는 않고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그 본인들이 탐지한 결과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제 상위 6팀을 선발하여서 본선에 진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차에는 그 본인들이 탐지 결과를 최대 3회까지 제출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제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탐지 결과를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이제 발표 심사가 있어서 발표를 해주시면 시사위원들이 발표 점수를 매기는 형태로 됩니다. 따라서 탐지율 점수랑 그리고 발표 점수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상위 3팀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평가 방식입니다. 예선 같은 경우에는 탐지율로 100% 평가를 하게 되고요. 탐지율이란 이제 정상 유저와 게임봇을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하였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때 사용할 지표는 F1 스코어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예선 때는 알고리즘 설명 문서도 같이 제출은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설명 문서는 직접적으로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자체 알고리즘 개발 여부를 확인을 하거나 또는 치팅 방지 목적으로 이제 저희 그 내부 운영진이 검토만 하는 수준으로만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탐지율 80% 그리고 발표 20%로 점수가 계산이 되고요. 탐지율은 예선과 동일하되 이제 탐지 결과는 최대 3회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시고 앞서 제출한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이제 이튿날에 이제 발표를 진행하시면은 그때 심사위원들이 문제 해결 방법의 뭔가 논리성이나 아니면 창의성 위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네, 시상은 총 이제 본선 결과 최종적으로 우수한 3개 팀을 선발을 하고요. 이제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장상으로 수여가 되고, 이제 상금 같은 경우에는 1, 2, 3위 순으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평가 방식에서 그 탐지율에 대한 첨부 문서인데요. 이제 F1 스코어의 지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수식이고, 이 설명 자료는 추후에 이제 홈페이지에 다시 안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수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트랙 그 안내는 여기까지이고요. 실제 게임을 이제 즐기시는 분들께서 그 게임 로그가 어떻게 그 데이터로 남는지를 이제 보여주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